매일 먹는 두부가 왜 병원에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70세 어르신은 건강하려고 두부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문제는 두부가 아니라 매일 반복한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두부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옵니다. 점심에도 부담 없이 먹습니다. 저녁에는 두부김치나 찌개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소화도 편합니다. 고기보다 가볍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기가 부담스럽다고 느껴 두부를 더 자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두부를 늘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두부는 완벽한 건강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는 그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의 한 신장 클리닉에서는 평소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던 식습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부 자체보다 함께 먹는 음식 조합과 반복되는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음식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 반찬, 국물, 염분, 전체 식사 패턴을 함께 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반복하는 세 가지 식사 조합이 있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몸이 처음부터 큰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소변 거품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붓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죽됩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두부 식습관의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 조합이 주의가 필요한지,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두부를 더 안전하게 먹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두부를 자주 드신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 번씩 답을 다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가 왜 문제인가요? 두부는 건강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부 자체를 나쁜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부는 잘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부드러워서 소화가 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고기보다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됩니다. 콩팥은 두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는 음식, 양념, 국물, 전체 식사 패턴을 함께 봅니다. 특히 짠 음식과 함께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는 조합이 있습니다. 두부김치입니다. 두부는 담백하지만 김치는 염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찌개입니다. 국물까지 반복적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면과 두부 조합입니다. 야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장을 많이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두부는 담백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숨은 염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두부는 건강식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문제는 두부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조합과 방식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몸이 바로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오래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몸의 변화가 나타난 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한 어르신이 왜 놀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합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하게 먹지 않는데 괜찮겠지. 두부는 원래 건강식인데 설마 큰 문제가 있겠어. 실제로 오늘 말씀드릴 71세 박모 어르신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였습니다. 고기도 예전보다 덜 드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 관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두부를 자주 선택했습니다. 두부는 몸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드신 메뉴는 두부김치였습니다. 담백한 두부와 김치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출출할 때는 두부찌개도 자주 드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본인은 분명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았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자주 말랐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날씨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검진 결과에서 신장 발열 수치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크게 놀랐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가장 먼저 식습관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저녁 식사 패턴, 야식 습관, 곡물 섭취, 염분 섭취, 반찬 조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어르신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식사 방식과 조합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말만 믿고 내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할까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박 어르신 사례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 이 질문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 자체만 봅니다. 두부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콩 같은 음식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짜게 먹는지, 국물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는지, 전체 식사 패턴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할 수 있는 조합은 두부와 김치 국물입니다. 두부김치를 드실 때 김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른 짠 반찬까지 추가되면 염분 섭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라면 조합입니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할 때 두부를 넣으려면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 국물까지 반복적으로 드시는 습관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장을 많이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두부 자체는 담백합니다. 그래서 간장을 넉넉하게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두부를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숨은 염분 섭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나는 두부를 먹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듣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 이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행히 두부를 더 안전하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안전한 두부 식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험한 조합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부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부는 여전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습관과 조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부를 조금 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와 데친 채소 조합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 시금치처럼 부담이 적은 채소를 적당히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짠 반찬 대신 채소 비율을 늘리면 전체 식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양파 조합입니다. 양파를 함께 볶거나 곁들여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양념 대신 조금 더 담백한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만 함께 드시는 방식입니다. 과하게 먹는 습관보다 균형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식사 후 지나치게 달거나 짠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부는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 양념장, 짠 국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적당량을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하다고 두부찌개, 두부라면 야식으로 반복하는 습관은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비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몸 상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위험 신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한 식사 방법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신경 써야 할까?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콩팥은 원래 큰 통증보다 작은 변화부터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소변 거품입니다. 소변을 본 뒤 거품이 자주 보이고 오래 남아있다면 한 번 더 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붓기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손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몸이 보내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간류입니다. 밤마다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마름입니다. 물을 마셔도 자꾸 입이 마른다며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욕 저하입니다. 예전보다 식사가 부담스럽고 입맛이 줄었다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증상 하나만으로 스스로 병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내 식사 패턴은 어떤지, 국물은 얼마나 자주 먹는지, 짠 음식은 많은지, 야식은 반복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여러 번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놓친 뒤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더 빨리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고기보다 두부가 낫다고 들었습니다. 소화도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식탁에 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래 병원 신세 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말만 믿고 내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두부 자체가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부와 함께 먹는 음식, 짠 국물, 야식 습관, 과한 양념, 반복되는 식사 패턴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소변 거품, 아침 붓기, 야간요, 피로, 입마름, 식욕 저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빨리 보는 사람이 더 큰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변화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두부를 먹을 때 국물을 줄여 보십시오. 짠! 양념을 줄여 보십시오. 야식을 줄여 보십시오.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드셔 보십시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나서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더 빨리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더 오래 걷고 싶으십니까? 손주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원하십니까? 시작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매일 두부를 자주 드시는 부모님, 가족,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식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건강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